이번 시간에는 공유합 기능사 공개 문제 1번 봉합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제어 조건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제어 조건이 나와 있고 이렇게 위치도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제어 조건을 읽어보고 이 제어 조건에 맞게 위치도를 보면서 어떠한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공합 회로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공합 회로도에 맞는 전기 회로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빈칸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빈칸들이 필답형 5문제 2점씩 10점을 차지하는 그런 필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 제어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스위치를 온오프 하면 그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A의 전진으로 그 제품이 캡 모양으로 밴딩이 되고, 실린더 A가 후진하면 실린더 B가 전진해서 제품을 자르게 된다. 제품을 절단한 후에 실린더 B가 후진을 하면 제품을 수작업으로 꺼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게 돼서 제품이 캡 모양으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실린더가 A 실린더 전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눌리겠죠. 눌려서 캡 모양으로 밴딩이 되고 실린더 A가 다시 후진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B가 전진을 해서 이 부분을 잘라주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겠네요. 제품을 자르고 나서 실린더 B가 후진을 하면 이 동작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변이 단계 선도를 그리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문제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린더 A가 전진을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고 후진을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만 보고 나서도 우리가 변이단계 선도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이단계 선도 보통 이렇게 뒷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실린더, 그 다음 B 실린더. A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나서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후진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나누면 B 실린더가 전진하고 또 B 실린더가 후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이단계 선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려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공합 회로도를 보시겠습니다. 공합 회로도. 공합 회로도를 보시면 이 지금 빈칸에 나와 있는 다 부분과 그 다음에 마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보고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 부분에 들어갈 것은 기호는 뭐 이런 기호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마름모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필터. 이물질 제거하는 게 필터인데요. 여기에 다에 들어가는 거는 응축수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공업 그 배관에서 그 응축수가 그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 고인물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드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드레인까지 같이 붙어있는 드레인 부치죠. 드레인 부치 필터가 되겠습니다. 드레인 부치. 그리고 이 부분은 압력을 낮춰주는 감압 밸브가 되겠습니다. 압력 조정 밸브로 사용되는 압력 밸브 중에 감압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부분은 윤활 작용을 해주는 윤활기, 루브리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이 세 가지는 드레인 부치 필터와
강압 밸브, 그리고 루브리케이터, 윤활기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서비스 유닛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유닛. 필답형에서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공합 회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밸브죠. 차단을 해주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차단 밸브.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전기 회로도를 보시겠습니다. 전기 회로도에서는 이렇게 빈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빈칸을 넣으려면 이 전기 회로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앞서 문제에서 나왔던 변이당의 선도를 잘 알고 있어야 이 빈칸에 기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 회로도를 빈칸을 넣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빈칸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보시면 리미치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 부분은 보통 빈칸은 이런 부분이 쓰여있지 않고 빈칸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리밋 스위치 3이라고 나와 있고 빈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리밋 스위치죠. 리밋 스위치 3이 여기 있죠. 그리고 리밋 스위치 1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A 실린더와 B 실린더는 초기 상태가 후진이죠. 후진. 이렇게 공압이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진 상태인 거죠. 초기 상태가 후진 상태이므로 이것은 리밋 스위치 1은 눌려 있게 됩니다. LS3도 마찬가지로 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압이 이쪽으로 와서 후진 상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LS3은 눌려 있게 됩니다. 눌렸게 되면 이제 초기 상태가 후진 상태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공합 기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리밋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26번, 그리고 27번, 그리고 28번, 29번이 있는데 26번, 27번, 28번, 29번에 대한 그 차이점은 26번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A 접점이죠. N5 접점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열려 있고 작동 신호가 오면 닫히는 그런 노멀리 오픈 N5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고 작동 신호가 들어오면 열리는 그런 노멀리 클로즈드 그 NC 접점이 되겠습니다. 28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기호만 보면 화살표를 제외하게 되면 26번과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화살표가 있는 것은 이 의미가 그 실린더가 초기 상태에 그 후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NO 접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닫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눌려 있는 거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배선이 반대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이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배선이 반대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 화살표는 그 이 접점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살표를 빼면 화살표를 빼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은데 이 화살표가 있음으로써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반대 기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6은 그 NO 접점이었고 27은 NC 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NO 접점과 NC 접점은 그러니까 NO 접점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온시킬 때 그 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C 접점은 그 오프할 때 사용하는 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NO 접점과 같은데 화살표가 있으므로 이것은 결국은 배선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NC 접점으로 해줘야 되고요. 29번은 화살표를 제외하고 나서는 27번과 같은데 화살표가 있으므로 이것은
배선을 NO 접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넘어와서 여기서 LS3은 지금 초기 접점이 후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눌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NC 접점처럼 보이지만 초기 상태라서 그렇기 때문에 배선은 NO 접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화살표가 있는 이런 기호가 들어가야겠죠. 리미트 위치 NC 접점에 이 화살표가 있는 아까 몇 번이었죠? 기호 이 부분 29번이 들어가야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9번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도 29번, 여기도 29번. 그러니까 LS3, LS1, 그러니까 가나 모두 29번에 대한 기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았는데, 5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개로도 중 빈칸 가에 들어갈 적절한 기호. 아까 29번이었죠. 29번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나도 29번이었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합 회로 중 빈칸에 다에 들어갈 적절한 기호. 이 부분이었죠. 지금 이 부분 뭐였죠? 드레무치 필터였죠. 그럼 이 기호를 찾아서 하면 되고요. 여기서 드레무치 필터. 자, 이 6번에 대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6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라의 용도. 아까 이런 형상이었죠. 이런 형상. 윤활기였죠. 윤활기. 이것은 윤활 작용을 한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공합으로 중 마의 명칭. 아까 차단 밸브였죠. 차단 밸브. 차단 밸브는 마의 명칭을 쓰라고 했으므로, 용도가 아니라 명칭을 쓰라고 했으므로 그냥 명칭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차단 밸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다시 써보면 이건 29번, 이것도 29번, 그리고 이것은 6번, 그리고 용도 윤활작용이란 뭐 쓰면 되고요. 5번은 명칭 차단 밸브. 이렇게 필답형 5문제를 구성을 하고 공합 작업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공합 변이 단계 선도가 나오는데요. 이 공합 변이 단계 선도를 아까 A 실린더 전진한 후에 후진, 그리고 B 실린더 전진한 후에 후진 이렇게 하면 득점이 5점이 되겠습니다. 5점이 할당된 그런 변이 단계 선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이 변이 단계 선도를 틀렸다 하더라도 이 5점만 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작이 아니라 감점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합 회로도와 이 전기 회로도를 그대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자, 이 밸브를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 것이, 이 스프링이 있는 것들이 편솔 밸브가 되겠습니다. 무슨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것은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방향을 제어해주는 방향 제어 밸브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전진과 후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진과 후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밑에 전기 회로도가 없다고 했을 때는, 이 전기 회로도가 없다고 했을 때는 순수 공합일 경우에는 이 공합이 들어가고 빠진 거에 의해서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을 할 텐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음으로써 이 전기 회로도에 의해서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전기 회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기 회로도 전기가 흐르게 되죠. 이쪽으로 K1 이 부분은 이런 기호는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계정기.
조금 크게 화면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계전기입니다. 계전기. K1 계전기가 그러니까 릴레이죠. 릴레이가 전기가 여자가 된 거죠. 여자가 돼서 켜지게 되면 이 K1에 의한 이 접점이 모두 붙게 됩니다. 모두 붙게 되면 K1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동작이 됨으로써 Y1 이것이 솔레노이드 밸브죠.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죠. 전진을 하게 되면 이 실린더의 후진을 알려주는 LS1 그리고 전진을 알려주게 되는 LS2 이 신호에 의해서 자, LS2까지 왔습니다. LS2를 접촉을 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LS2 리밋 스위치가 붙을 것입니다.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이 부분으로 전기가 통하겠죠. 이렇게 전기가. 그럼 K2 릴레이가 여자가 됩니다. 여자가 되게 되면 이 K2 이 접점이 다 붙게 되죠. 이 부분들은 다 자기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기 유지. 자기 유지라고 하는 것은 그 릴레이의 자기 접점을 이용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을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 K2 접점도 붙게 돼서 여기에 있던 K2 비접점이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 이 부분이 끊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소자가 될 것입니다. 소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반대말로 전기 신호가 끊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끊기게 되면 이 편설 밸브는 스프링 복귀에 의한 복귀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이렇게 후진을 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되면 자, LS1 이 부분이 다시 붙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다시 붙게 돼서 K3 이 릴레이가 여자가 됩니다. 여자가 돼서 다시 이 부분이 K3 릴레이가 여자가 됐으므로 K3 그 접점이 붙게 돼서 이 Y2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흐르겠네요. 공합이 이렇게 흐름으로 비실린더가 이제 전진을 하겠네요. 전진을 하게 되면 LS4를 터치를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비접점이었던 K4가 이제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끊기게 되겠네요. 끊기게 되면 이 Y2 솔레노이드 밸브가 끊기겠죠. 그래서 끊기게 되면 다시 이렇게 LS3으로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돌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블록씩 알아봤는데요. 한 블록씩 알아봤는데 이 공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LS3과 LS1 이렇게 보통은 통째로 빈칸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LS3이 주어지고 이 기호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그냥 NO 접점이면 NO 접점, 그 비접점이면 비접점으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기 상태가 NO 접점인데도 불구하고 닫혀 있기 때문에 그 NC 접점인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작을 시켜보면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PB1을 누르게 되면 LCN더가 전진하고 후진한 후에 LCN더가 전진하고 후진하는, 다시 한번 하면 PB1을 누르게 되면 LCN더가 전진하고 후진하는, 그리고 비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유의사항에서 이렇게 한 번은 됐는데 이렇게 한 사이클은 됐습니다. 다시 전원을 끄지 않고 킨 상태에서 다시 PB1을 다시 동작을 시켰을 때 이렇게 동작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 동작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을 끄고 나서 다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초기화가 잘 되겠는지 보통은 이렇게 한 사이클 돌고 나면 이렇게 모든
모든 출력 부분들 있죠. 모든 이 릴레이와 이 솔enoid 밸브가 꺼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꼭 유념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합 공개 문제 기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